이어서 보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자, 가설건축물은 자, 이것도 허가 대상이 있고요. 두 번째, 자, 신고 대상이 있습니다. 자, 허가는요, 그거 줄 거세요. 거기. 자, 도시 군 계획시설. 또는 그 예정지. 예정지죠.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우리가 일명 가건물 이렇게 얘기하죠.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는요, 요건 허가받습니다. 허가받아요. 자, 2번 보시면 특시, 특도, 시군구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라.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는 허가하지 말라. 그 말이죠. 말이 좀 애매하지, 그죠? 예. 뭐 말을 좀 그냥 좀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꼭 벌 만들어 가지고 뭐 꼭 보면 그래. 민법도 보면 뭐 아니하면 아니해야 되는데 아니고 뭐 이게 뭐예요, 그게? 그죠? 자, 1번 국토법상 64조 일명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아시겠죠? 개발행위 허가 파트 거기에 위배된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죠. 일종의 거기에 그 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말고 위배되지 아니할 때 허가하라. 2번 4층 이상인 경우는 허가하지를 마라. 결국 3층 이하까지만 허가하라. 그 뜻이죠? 예. 자, 박스 안에는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요건. 요건 허가 대상입니다. 1번 철근, 철골, 즉 콘크리트 구조를 하지 말 것. 보통 조립식 판넬을 많이 하죠. 신축 비용도 어차피 철거할 걸 전자에 하는 거니까 굳이 돈 들여가지고 하지 않죠. 신축 비용도 적게, 철거 비용 적게. 이것이 보통 조립식 판넬입니다. 일반적으로. 2번 3년 이내일 것. 몇 년? 3년 이내일 것. 하지만 도시공백 사업이 시행이 안 된다면 시행될 때까지 계속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전기도 본인이 발전기 돌려야 되고요. 수도도 물 떠먹어야 됩니다. 가스 본인이 해야 돼. 도시가스에서 한전에서 안 해줍니다. 네 번째, 공동주택, 판매, 운수, 시설 등등 분양 목적이 아닐 것. 분양하면 사기 치는 거예요, 사기. 임대는 가능해요, 임대는. 그렇죠? 하지만 분양은 안 된다. 4번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허가하지 말고 위반하지 아니할 때 허가하라. 그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얘는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는 허가 대상 3년 이내죠. 플러스 얘도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층수도 몇 층이네? 3층이네, 3층이네. 이게 안 되지. 그래도 3층 이하까지 허가합니다. 지금 4층 이상 안 되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 보겠습니다. 축조 신고, 신고 대상이죠, 한마디로. 얘는 뭡니까? 한마디로 재해복구 등 할게요. 줄여가지고. 여름에 홍수 나가지고 지금 집 다 떠내려갔습니다. 그 이주민들을 위해서 빨리 가설건축물을 신축해가지고 빨리 주거지를 칠 수 있는 공간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허가받고 하냐고. 그죠? 바로 신고하고 바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재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등은요, 요거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아시겠죠? 그 외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하라. 자, 넘기니까 2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얘도 같습니다. 얘도 몇 년 이내에도 얘도 똑같이 3년 이내. 3년 이내고요. 다만 줄 거요.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은 공사의 완료일까지입니다. 유일하게 얘는 3년이 초과될 수 있죠. 그죠? 공사 완료가 5년 걸린다면 5년이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요거죠. 따라합니다. 000. 그죠?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은 공사 완료 될 때까지 000. 공사용 가설건축물, 공작물, 공사 완료까지 000. 유일하게 3년이 초과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5번 가설건축물의 준칙의 연장입니다. 자, 특시, 특도, 시군구는 즉 허가권자는 또는 신고받은 허가권자는 만료 30일 전에 너 언제가 만료일이 오늘 며칠이죠? 17일? 맞아요? 17일? 그럼 오늘 해줍니다. 너는 가령 5월 17일까지다. 16일까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빨리 그때까지 공사를 완료하든지 정리해서 완료하든지 만약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되면 연장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면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1번이고요. 만료일, 연장 가능 여부. 상각 2번. 이때 그때까지 완료하든지 못하면 허가 대상은 만료 14일 전에 연장 신청하고요. 신고 대상은 며칠 전? 7일 전에 합니다. 허가는 14일 전. 그 다음에 신고는 7일 전에 한다는 것. 자, 밑에 심화학습 보니까 자, 신고 대상이 좀 의외로 있는데 가끔 나오기 때문에 몇 개 보겠습니다. 다 못 보고요. 몇 개 볼게요. 4번 동그라미 4번. 자,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게 뭐죠? 모델하우스. 신고 대상입니다. 6번.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인데 이거는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경비용 동그라미 하세요. 말 그대로 경비용이지 주거용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거용 X 요거를 바꿔냅니다. 주거용으로. 경비용 O, 주거용 X. 9번에 주상공에 설치하는 농업오험용 비닐하우스. 요거는 연면적이 100 이상 해야지만 할 때 신고합니다. 100 이상. 그건 100이 안 될 때는 신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 100 이상일 때 신고한다. 자, 11번 농업오험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 작업장 등등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15번 야외 흡연실 용도로서는 가설건축물이죠. 50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숫자 나오는 걸 좀 바꿔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경비용이다. 그래서 세콤 직원들도 일종의 경비직이죠. 그죠? 예. 그래서 경비용, 경비 쓴 사람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따라합시다. 10만 원.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래서 10이요, 10. 그렇게 외우라고요. 아시겠죠? 예. 경비 쓰는 사람 하루 일당이 10만 원. 9번에 농업오험용 비닐하우스 있죠? 여기에 하우스 안에 있는 거 뭐 상추, 쑥갓 뭐 이런 거 다 뜯어가지고 다 파니까 판매 수익이 따라합시다. 100만 원. 얼마요? 100만 원. 비닐하우스 느낌으로 아시겠죠? 100만 원. 이렇게 따라합니다. 15번에 야외 흡연실 따라해요. 야외 흡연실. 몇 글자? 그래서 50.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고요.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건축 절차. 자, 건축 절차.
자, 가장 먼저 건축주가 누가요? 건축주가 건물 짓기 전에 3명하고 계약하죠. 자, 첫 번째 누구랑 계약하죠? 설계자. 두 번째 누구죠? 공사 시공자. 설계한 대로 건물 지을 시공자. 설계한 대로 시공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는 자. 누구죠? 공사 감리자. 자, 이렇게 4명이랑 3명 계약하고요. 이렇게 건축주, 설계자,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이 4명을 뭐라 부르죠? 건축 관계자. 다 같이 시작. 건축 관계자. 이래 부르죠. 이럴 때 설계자 반드시 누구로? 건축사로. 설계할 때 당연히 건축사가 설계하라. 이 건축사가 굉장히 이게 따기 힘들어요, 이것이. 보시면 나오잖아요. 3번에 건축물 설계.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허가, 신고, 리모델링.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 얘기죠. 뭐죠?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리고 뭐 할 때? 리모델링 할 때. 이 3가지는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하라. 그런데 이 중에서 신고 대상 중 일부 몇 개가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다. 이게 나와요. 신고 대상 중 몇 개입니다. 그게 박스 안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1번 바합이 85 미만의 징계제. 여러분들 신고사항이 85 이내의 징계제죠. 그죠? 그러니까 85짜리의 징계제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되지만 85 미만의 징계제는 건축사가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상관 2번 200 미만 3층 미만 200 미만 3층 미만의 대수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이지만 건축사가 설계를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과 2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3번은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넘깁니다. 그 다음에 착공신고입니다. 이제 착공신고. 자. 착공신고는 다른 말로 공사 계획신고 이래 부릅니다. 착공신고는요,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신고 대상 건축물, 세 번째, 허가 대상 건축물의 가설 건축물, 딱 3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협의 대상 공용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3가지만 한다는 겁니다. 3가지만 착공신고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빠졌죠, 그죠? 그래서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죠. 두 번째 줄에 공사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현재 책에는 여기 빠졌어요. 여기 빠졌어요. 이럴 때 다만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에 착공 예정일을 기재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미 한 거잖아. 이미 했으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여기요. 앞에서 그 책이 없어 넘어갔구나. 저를 보세요. 건축 신고 대상은 조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죠? 신고 대상은요. 신고 수리 여부 접수를 5일 이내 합니다. 근데 착공 신고는 3일 내 해줘야 돼요. 요 내용이 현재 책에 빠져가지고 내가 요약집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고하시고요. 그때 가서 다시 책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착공 신고에 이제 나오는 게 시공자. 시공자는 설계한 대로 건물 지으면 돼요.
시험에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6번 공사감리는 의외로 잘 물어봅니다. 공사감리. 감리. 첫 번째 1번 동그라미에서요.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겠다. 당연히 여기 있죠. 하여튼 공사감리자 누가 지정하죠? 건축주가 지정한다. 그 얘기죠. 이럴 때 지정할 때에 좀 책에 빠졌지만 자, 저를 보세요. 요거 얘기입니다. 반드시 건축사로 지정해라. 누구로 지정하라고요? 건축사로 지정해라. 그 이유가 뭐냐? 감리자 설계 도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계 도면도 볼 줄 모르는 사람 지가 뭐하냐고. 시공자가 건물 잘 짓고 안 짓고는 알 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설계 도면대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도면을 볼 줄 아는 누구 하라고요? 건축사로 지정하라. 특히 자 허가 대상 건축물 하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 할 때는요. 대신에 신고 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관계없다. 그 얘기죠. 반드시 허가 대상은 리모델링은 뭐라고요? 건축사로 지정합니다. 저를 봅니다. 우리가요 건물 지을 때 보면은 저도 건물 지어봐서 알아요. 보면은 보통 이렇게 안전모 쓰고 왼쪽에 설계도면을 딱 들고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시공자고 한 명은 누구야? 감리자. 아시겠죠? 근데 시공자는 보통 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본인이 직접 시공을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들고 있지만 그거는 그냥 어떻게 한다고요? 처방을 놓고 그냥 현장 가서 직접 일하는 사람이고 감리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계도면 들고 요대로 똑같이 했나 안 했나 관리 감독하고 잘못했으면 똑바로 하라 그러고 다시 하라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건물 지을 때도 막 일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야 철근이 왜 3개인데 2개 안 들어가서 다시 해. 가령 다 중간중간마다 검사 합니다. 잘못되면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시공자가 아니에요. 감리자.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야 돼.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숙이고 막 봐야 되고 잡아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돼. 특히 허리가 굉장히 좋아야 돼. 뭐가 좋아야 돼요? 허리가요. 허리가 너무 좋아요. 허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허리가 좋아야 돼요. 허가하고 리모델링. 아시겠죠? 두 번째. 이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이야. 여기 배웠잖아. 16층 이상 또는 바합이 5천 이상인 판문종, 여관종. 그 얘기죠. 얘는 자, 건축사도 지정할 수가 있고 또는 건설 기술 용역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2가지가 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책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건축사도 가능하고 건설기술 용역업자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3번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할 때에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건축주에게 일러 바치고 시공자가 내가 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렇죠. 건축주에게 일러 바친 다음에 시공자에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시정하라. 다시 시공하라. 라고 요청하고요. 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아예 그러면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아예 중지해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중지해야 됩니다. 넘겨보세요.
4번 감리자는 3번에 따라 가지고 시공자가 자,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에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지 요청도 따르지 아니하면 그때는요 밑에 허가권자에게 일러 바칩니다. 아시겠죠? 예. 일러 바쳐야지만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이 없음을 알겠죠, 그죠? 예. 처음에는 건축주에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는 허가권자에게 그래서 일러 바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5번은 여기 좀 대통령이 좀 빠졌는데 5번이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게 뭐냐면 연면적이요 5천 이상이에요. 연면적이 5천 이상.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 겁니다. 그러한 건축물을 건축공사할 때는요. 공사 감리자는 밑에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천 이상입니다. 요거. 이렇게 좀 없는 것들은 다 내가 넣어놨습니다. 요약집에. 6번 공사 감리자. 6번 국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해야 되고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그때마다 감리 중간중간마다 감리 중간 보고서를 줄 거예요.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밑에 누구한테? 당연하죠. 나를 고용한 나와 계약한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가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그 내용을 끝에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두 가지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는 얘기죠. 감리자가 직접 건축주가 있음을 불구하고 감리자가 사용 승인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감리자는 건축주가 그거 받은 것을 나중에 사용 승인 신청한다. 다시 말하면 허가권자에게 뭐라고요? 제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첨부해서. 자, 다른 것들은 넘어갑시다. 자, 8번 넘기세요. 건축물의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자, 여기서요. 착공 신고한 요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 승인 신청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 승인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허가 대상. 두 번째 신고 대상. 세 번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착공 신고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뭐라고요?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현재 여기 좀 빠졌어요, 여기. 그죠? 허가 신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은 빠졌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줄 중간에 건축공사를 완료 바로 밑에 한 후에 가로완 무시해버리고 완료한 후에 당연히 건물 다 완료한 후에 신청하겠죠. 당연히 완료한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밑에 감리자가 작성한 줄 거예요. 감리 완료 보고서. 바로 밑에 공사 완료 도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 사용 승인서 교부입니다. 사용 승인 신청 받은 경우에 국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게 바로 며칠? 7일. 이는요. 이거 7일 넣어야 되는데 안 넣네. 자, 7일 이내에. 자, 검사해서 합격하면, 그죠? 검사해서 합격하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하고, 불합격하면 뭐 교부하지 않겠죠. 7일 내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실시하고 합격하면 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3번에
건축물의 사용식입니다. 원칙, 당연히 사용 승인을 얻은 거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예외 두 가지, 사용 승인이 안 나와도 사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7일 내에 불합격이다 얘기하든지. 그러니까 7일 이내에 아무런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7일 지나가면은 사용승인이 떨어진 걸로 그냥 간주해 버립니다. 왜? 7일 이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죠? 않은 것이죠. 2번은 뭐냐? 맨 끝에 임시 사용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보통 10개 동이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지만 건축법은요, 일반적인 건축물을 지을 때는 보통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위치는 좋은데 땅덩어리가 좀 크다 보니까 분할하지 않고 그냥 그 안에다가 두 동을 짓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원룸도 두 동. 그죠? 하나를 크게 짓는 것보다야. 그러면 A동과 B동을 동시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A동을 먼저 짓고 난 다음에 이 A동에 대해서 임시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B동 남아있는 거니까 받아가지고 융자도 받고 전세도 받고 보증금 받고 해서 그 돈 가지고 B동 집니다. 돈이 없거든. 그죠? B동 다 져가지고 다시 또 융자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받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입주시킨 다음에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이 되면은 이제는 앞에서 했던 임시 딱지를 떼어준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것이 밑에 4번에 임시 사용 승인이 또 있는데 쌍가로 2번 또 있어요. 얘는 뭐냐? 조건부. 이건 읽지 않을게요. 들어보세요.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이 뭐냐? 건물을 완료한 시점이 한겨울 12월이야. 1월. 당연히 적용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 안 떨어집니다. 한겨울에 땅이야 팔 수 있지, 포크레인으로. 나무 심으면 이렇게 사냐고. 그죠? 예.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그죠? 심으면 안 하지. 나무를 위해서 학대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고 3월까지, 4월까지 날 뿌릴 때 언제까지 한다는 조건을 겁니다. 그때까지 한다고 약속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때도 어쨌든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한 시간, 조건을 건 그 시간, 그 기간 안에 적용을 해서 사진 찍어서 다시 확보해서 내거나 직접 와서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임시 딱지를 떼어줍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2번에 있는 조건부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3번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몇 년? 2년 이내인데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보통 우리가요, 연장은 보통 1회, 뭐 1년 내에 있는데 얘는요, 횟수나 기간이 없습니다. 그냥 연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연장할 수 있습니다. 1회니, 1년이니, 이런 연장의 횟수와 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9번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내용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요약 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때 보기를 합시다. 이번에 건축물의 철거 등 신고인데요. 자, 철거는 언제 합니까? 철거는 철거하기 전, 우리가 요건 철거, 자, 멸실인데요. 자, 일단 법은요 보니까 철거 전에 뭐라고요? 신고하라. 그러니까 철거 전 신고도 맞는 거예요. 법이니까. 아시겠죠? 맞지만 이것이 국토교통부 령 가면 3일 철거 3일 전에 신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거 전도 맞고, 그죠? 철거 3일 전도 맞고 다 맞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3일 전도 철거 전이니까 철거 전 신고하라. 하지만 숫자가 나온다면 3일 전입니다.
뭐 5일 전, 뭐 7일 하면 되겠죠? 숫자가 안 나오면 철거 전 맞는 것이고, 숫자 나오면은 3일 전 맞는 겁니다. 자, 3일 전. 자, 멸실은 이미 지금 멸실된 거니까 사후죠, 사후. 멸실 후 30일 이내죠. 이내에 신고한다. 자, 넘깁니다. 5번에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이거 봐요. 우리가 등기할 때 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촉탁 또는 신청인데, 행정청이 할 때는 촉탁이고, 비행정청, 즉 우리 민간이죠. 건축주가 할 때는 그냥 신청합니다. 등기소에 직접 가서 신청하죠. 여기서는 자, 건축주가 하는 신청을 빼고 행정청이 하는 촉탁만 얘기하는 겁니다. 촉탁하는 거예요. 그 박스 안 보니까 1번, 이 건물의 지번이 이제 바뀌었어요. 행정적으로.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이 건물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거는요, 건축주가 가서 변경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요? 여기 있는 연제구청장이, 그죠? 연제구청장이 등기소에 직접 가서 촉탁하는 겁니다. 왜? 이건 행정적인 업무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요거는 특시 특도시군구와 직접 등기소 가고 뭐 한다고요? 촉탁한다. 건축주가 가서 우리 주소 바뀌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뀌었으면 딴 데 다 바뀐 거잖아요. 도로명 주소 다 바뀌었잖아요. 그거 누가요? 건축주가 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중구, 남구 등등 여기는 연제구 다 하는 겁니다. 특시 특도 시군구 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저를 보세요. 이 양 벌써 사용 승인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물로서 사용 승인 내용 중 받고 난 다음입니다. 그럼 일단 기존에 이렇게 해서 건물 지은 것에 대해서 일단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이 중간중간 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면적이, 구조가, 용도가, 층수가 변경됐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이면, 저를 보세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인 때는요, 이제는요, 건축주가 직접 신청을 통해서 합니다. 이해됩니까? 저를 보세요.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는 건축주가 직접 등기소 가서 신청한다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 하잖아요. 됐죠? 근데 신청한 이후에 보존 등기 치고 난 다음에 등기가 된 거잖아요. 사용 승인 떨어진 거잖아요. 사용 승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이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 말고 중간에 몇 개가 변경됐어요. 중범은 떨어졌습니다. 현재 지금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안 됐는데 뭔가 중간에 건축의 면적이, 구조가, 용도가, 층수가 변경됐다. 변경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요, 건축주가 연제구, 즉 특시도시군구에게 변경됐다고 변경 신청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일단은 5층까지 돼 있는데 6층으로 바뀌었다. 면적이 좀 늘어났다. 변경된 부분을 특시특도시군구에게 변경 신청하게 되면 신청받은 특시특도시군구인 연제구청장이 등기소에 가서 촉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처럼 이것이 변경이 아니고 현재 건물을 지은 신규 건축물이야. 신축 건축물이야. 그냥 건물 져가지고 사용승인 떨어지고 등기해야 돼. 이건 그냥 건축주가 등기소 가서 직접 신청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맨 위에 줄, 두 번째 줄 보입니까?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보이죠? 이것이 그 박스 안에 있는 쌍가루 2번 빠졌습니다. 쌍가루 2번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신규 등록을 동그라미 하시고 쌍가루 2번으로 화살표 쫙 당기세요. 쌍가루 2번인 경우 중간중간에 변경된 부분은 변경 신청하면 되지만 이게 그냥 신규 변경된 것도 없어요. 그냥 신규 건축물일 때는 직접
건축주가 등기소 가서 신청을 통해서 등기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때는 촉탁과는 거리가 멀다. 아시겠죠? 3번 요거요. 이거잖아요. 철거 신고 들어보세요. 철거 신고는 특시/특도 신고한테 하는 겁니다. 누가? 건축주가 하는 거야. 하면은 철거 신고 받은 그 특시/특도 시군구가 등기소에 가서 촉탁하는 것이고, 멸실 신고도 건축주가 특시/특도 시군구한테 하면은 신고받은 행정청이 바로 등기소 가서 촉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다 촉탁인데 신규 등록은 촉탁이 아니고 신청이다. 요것만 알면 돼요. 요것만. 가끔 나와요, 시험에. 자, 오른쪽 4번 공용건축물입니다. 공용건축물. 자, 얘는요, 저를 봐요. 얘는 공용이다. 국가가, 누가? 지자체가. 아시겠죠? 국가가 또는 지자체가 아래 내용 하지 마세요. 뭐 건물을 짓든 대수선을 하든 용도를 하든 간에 아주 국가 지자체가 할 때는 얘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권자하고 협의. 자, 넘겨보세요. 자, 마지막 줄 허가권자와 협의해라. 됐죠? 상관 2번 협의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것으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걸로 간주한다. 이럴 때 3번에 협의한 건축물은 제22조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이거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뭐냐? 사용 승인.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쉽게 말하면 사용 승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다 말이야. 그래서 공용건축물 국가지자체는요, 허가권자랑 협의만 하면 허가사항은 허가받은 걸로, 신고사항은 신고한 걸로 간주하고, 그리고 또 사용 승인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죠? 사용 승인. 여기 허가, 신고, 요거잖아. 그죠? 협의 대상 공용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아요. 착공 신고도 안 해요. 아시겠죠? 그 정도만 좀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제 3장 보겠습니다. 492페이지에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입니다. 1절 대지죠. 1번 대지 안전인데요. 1, 2, 3, 4가 있는데 1번하고 4번만 하시고요. 2번, 3번은 그냥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대지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비가 오면 다 들어오죠.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원칙이 원칙. 다만 대지의 배수의 지정이 없거나 건축물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면 그때는 낮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안 되지만 된다. 무조건 안 된다면 틀려요. 4번 옹벽 설치입니다. 손괴. 무너져 내림에 우려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밑에 보시면 1번 성토 또는 절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런 경우죠.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러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대 1.5인데 이렇게. 자, 수직이 1이고 수평이 1.5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만약에 성토한다. 만약에 이걸 성토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메꿀 것이고. 그죠? 만시 하나씩. 아니면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꼭.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은 성토는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메꿀 것이고. 그죠? 절토는 아예 이걸 깎아지, 그죠? 아예 이걸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그죠?
성토하든지 깎아 절토하든지 일반적으로 성토보다 절토를 합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면 뒤에 절토해가지고 딱 해놨죠, 그죠? 예. 하지만 또 도로변에 이렇게 가보면 또 이렇게 시멘트로 이렇게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빗삼 해가지고 이렇게 성토한 경우도 있어요. 예. 봤죠, 그죠? 그런 것들. 하여간 절토하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토하든 이 깎아갖고 절토하든 간에. 자, 요것이 얼마 이상? 1m 이상이면 반드시 뭐요? 옹벽 헐ച്ച. 단단하게 하라 얘기죠. 헐치하고. 보통은 시멘트로 된 경우가 많이 봤죠, 그죠? 2m 이상일 때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에는? 2m 이상이면 뭘 하라고요? 콘크리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대 1.5로서 1m 이상일 때는 옹벽. 거의 돌로 하든지 안에 하든 옹벽 이면 콘크리트로 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뭐 절토건 성토건 간에 자 보통 이거 시멘트다, 그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시멘트로 이렇게 발라버리면 이게 비가 와가지고 그죠? 물 갈 때 압력 때문에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요?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걸 단단하게 위해서 어디 철심 박아놓죠, 그죠? 이게 지지 또는 배수, 지지하기 위한 배수. 그래서 이걸 뭐 안쪽 넣든 간에 뭐 세우든 간에 하든 간에 지지하고 또 배수. 그 지지하는 철심, 배수하는 물파이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밖으로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겠죠. 근데 요거 외에 다른 것들은 없도록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3번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그 다음에 배수를 위한 시설 요거 외에 이거 외에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할 것. 그 외자를 딱 빼고네요. 이렇게 아주 야비하게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구조물이 이렇게 빼내요. 그럼 안 되겠죠? 예, 이건 당연히 있는 거니까. 자, 그 정도 해주시고요. 다 밑에 3번. 자, 대지 안의 적용입니다. 원칙. 건축물의 크기와 관계없이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반드시 적용 의무적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하지만 예배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건 자유예요.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 자, 녹지지역은요, 보생자. 어찌 보면은 주변에 내가 하는 적용보다도 산세가,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근데 뭐,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의무적이니까. 나는 그냥 마당에 썰러 가니까 그냥 여기다가 나무 좀 심고 좀 갖고 올래. 나의 취미가 또 뭐 이런 뭐 적용이야. 그쵸?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자유라 그 뜻입니다. 2, 3, 4 묶으세요. 2, 3, 4 전부 다 공통점 공장. 2번 공장의 대지 면적이 5천 미만. 3번 공장의 건축물 연면적이 1,500 미만. 4번에 산업단지 아닐 때 이때 공장은요, 예, 적용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5번에 대지 연분이 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축사, 그죠? 축사. 연분에 하게 되면 거의 죽겠죠. 예. 축사, 그죠? 하게 되면 나무를 하여금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7번에 여기에요. 가설 건축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동그라미, 9번 동그라미 하세요. 자, 1,500 미만의 물류시설 있죠? 이런 것들은 아까 공장 건축물도 1,500 미만 하지 않듯이 물류시설도 1,500 미만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얘도 공업지역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시설은 주거지역에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있더라 그 얘기죠. 그때는 해야 됩니다. 택배회사. 한진택배, 그죠? 공업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에 있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9번에 관농자 한마디로 도시 외적이죠. 관농자. 도시 외적은 녹지지역과 더불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예외.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3번 됐고 4번 옥상 적용. 건축물 옥상에 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적용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옥상 부분 적용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의 적용 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적용 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그래도 50%는 초과할 수가 없다. 이게 뭔 얘기냐? 건축물이 이래 있어요. 이렇게 이래 있는데 이게 이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가령 100제곱미터를 자, 적용을 해야 한다. 그냥 큰 건축물입니다. 자, 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자,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난 여기다 안 하고 한 반 정도, 최대한 50%는 초과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냥 반만 여기다가 적용을 하고 최대 반은 나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래. 적용하고 여기다 뭐 주차장 한다든가 주차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할란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 면적만 어디 하라고요? 옥상 하라 하면 돼요. 대신에 옥상도 많이 해야 돼요. 옥상 한 면적의 3분의 2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죠? 3분의 1만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 50을 안 하려면 여기 얼마야 돼요? 여기 75죠. 그죠? 75제곱미터를 해야 곱하기 3분의 2 하니까 얼마요? 50제곱미터 한 걸로 간주하는 얘기죠. 그죠? 그 50, 이거야. 아시겠죠? 만약에 60을 하게 되면 3분의 2죠? 40이잖아. 40을 보기 때문에 여기에 10이만큼 10을 더 적용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90이다. 만약에 90 한다. 곱하기 3분의 2다. 얼마죠? 60이죠. 그죠? 60해도 얼마? 50까지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75, 이런 경우에는 75를 해야 된다면은요, 75 하는 경우 이거 다 합니다. 관금능은요, 다 해가지고 옥상에다 막, 뭐, 나무도 하고, 막, 분재도 하고, 거기다가 막 삼겹살 구멍을넣고 막 하고, 그 화분마다 심어놓은 게 딱 보니까 상추, 깻잎, 고추 이런 거 있어. 그래서 옥상을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편하게. 또 파라솔 갖다 놓고 이렇게. 그래서 단독 주택의 경우에 이걸 자꾸 꾸며놓으면 돼요. 꾸며놓으면. 멋지죠, 그죠? 자, 아이고, 시간 잘 가네. 좀 쉬었다 합시다.